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5일 오후 2시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 좀 토요 시사 논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좀 첫 번째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이제 돌아보면 월요일 지난 월요일 5월 10일 날 문재인의 특별연설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5월 11일 날은 국민의힘의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이 어둠과 위선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뭐 그 외에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터졌는데, 제한테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눈에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온 게 문재인의 특별연설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와 그 뒤에 이제 잇따른 당권 주자들의 어떤 출마와 관련되는 뉴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는 이제 요겁니다. 이게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너아라 TV에서 이동호 원장하고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친 대담을 하고, 수요일 날은 윤창중의 칼럼 세상에 나가서 또 개인 대담을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유석준 교수하고 저랑 자유민주당 TV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갖다 하고 또 든 생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합니다. 먼저 그 문재인의 특별연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요즘은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 어떤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단어를 몇 번 말했는지를 쉽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통 특별연설에서 보면은 코로나 26번 언급했고, 일자리 15번, 고용 8번, 그 다음에 경제 48번, 그 다음에 부동산 5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을 8번, 격차를 5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연설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그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들 약점으로 이제 확실하게 인정한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자기들이 이제 도저히 어떤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 방역이나 특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이거는 명명백백한 어떤 실패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아니라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연설에 보면은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다.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 국가다. 그 다음에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다. 그러면서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됐는데, 대충 K방역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대충 그런 취지의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동호 원장과의 대담이나 윤창중 씨와의 어떤 대담을 하면서 좀 짚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짚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K 방역, 이런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저는 야당이나 야권의 어떤 공격이 좀 지나치게 이렇게 무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경제 문제다 그러면은 윤희석 의원이 어쨌든 선봉에 있어서 아주 날카로운 칼과 창을 휘두르는데 방역 관련해서는 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거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이 방역과 관련해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저는 이게 좀 눈에 이게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코로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지금 사망한 사람이 135명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3명은 이게 이미 정부도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 32명은 이상 반응으로 추정된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3명과 32명 합치면 135명 정도가 이제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이 부분을 좀 야당에서 또는 어떤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어떤 관심을 갖고 이게 좀 해쳐야 될 사항인데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는 이 민주당과 이제 문정권 측에서는 이게 뭐 벼락 맞아서 뭐 죽을 확률보다도 낫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2021년 오늘 기준으로 이게 10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이 10만 1,7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100만 명당 2,543명입니다. 그럼 대략 0.25%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확진자 중에서 이게 사망하는 사람 비율이 이제 치명률인데 미국이 1.8%, 한국은 1.5%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특별연설에서 치명률이 낮다고 상당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미국의 4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0.3%포인트가 낮은 것이 무슨 큰 자랑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보드에 들어가가지고 쭉 보면 치명률이 1.5% 이하인 나라가 멋있게 한 100개국쯤 되는 것 같아요. 쭉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치명률이 낮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걸 원래 매우 받아쳐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요. 0세에서 39세 요 연령대에는 치명률이 0.0%입니다. 근데 확진자 수는 우리 전체의 그 39.6% 가량 됩니다. 40대의 치명률이 0.1%입니다. 확진자 수는 14.9%입니다. 50대는 0.3, 치명률 0.3%인데 확진자 수는 18.5%입니다. 60대는 치명률이 1.1%인데 확진자 수는 15.3%입니다. 70대는 치명률이 5.8%인데 확진자 수는 7.1%, 80대 이상은 치명률이 18.8%입니다. 굉장히 높죠. 확진자 수는 4.3%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 봅시다. 50대 이하 한국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0.25%보다도 아무래도 낮겠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치명률은 지금 0.0% 해가 40대 0.1%, 50대 0.3% 수준인데, 이 확진자가 될 확률하고요, 곱하기 치명률, 이게 이제 비로소 어떤 위험할 확률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뭐냐면은 10만 명에 얼마 될까, 100만 명이 할 걸 모르겠습니다. 0.00 1%나 2% 대충 하여튼 이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백신 부작용,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글쎄 어느 것이 과연 높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80대 이상은 또는 70대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갖다가 맞는 게 좀 더 어떤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특히 그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50대 이하 한국인은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백신 맞아서 사망할 확률보다도 더 낮지 않을까? 저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해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요, 교통사고나 낙뢰사고나 감전사고나 건물붕괴사고 등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일상생활 하다가 나가는 불운인데, 백신 접종이라는 거는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동렬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위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적어도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이하, 40대, 30대, 20대, 10대가 그거를 갖다가 거부를 하는 거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보면은 백신 접종 속도 목표를 상향해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을 접종하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자, 백신 접종 통계를 보면요, 올해 2월 27일 날 최초 백신을 갖다 놨고 5월 15일까지 그 한 80일 가량이 되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2만 8천 명이 맞았습니다. 화이자는 233만 5천 명이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80일 동안 합쳐가지고 436만 3천 명한테 접종을 했는데, 근데 문통의 발표대로 하면 6월 말까지, 자, 지금부터 불과 45일 남았습니다. 45일 동안 거의 900만 명한테 접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확실한 건 확보된 백신은 거의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화이자가 조금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 6월 말까지 이게 대량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도 없습니다. 모더나도 들어온다고는 했지만 아직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대 이하 사람들한테도 거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렇게 마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 이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게다가 일본은요,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면은 건강피해 구제 제도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4,420만 원, 즉 한국 돈으로 4억 6,320만 원을 국가가 지급을 합니다. 물론 장례비도 지급하고. 근데 지금 한국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을 해도 그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됐죠.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사망에 대해 가지고 아주 깐깐하게 굴면은 그 사망자의 어떤 그 가족들이 굉장히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됩니다. 그날 5월 10일 날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백신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즉, 백신 사고 안전망이죠, 이게.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이 야당이 아주 날카로운 어떤 칼과 창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도 정말 이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K방역이 세계 모범인이 있다는 소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게 그렇게 확실하게 찌르고 밟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라도 우리 자유민주당이나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당 바깥에 있는 이 자유 보수 우파 정당들과 그리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코로나 관련돼서 K방역이 한마디로 말해서 개방역이다. 이거는 정치 방역에 파쇼 방역에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개방역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시시키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사고 안전망이죠. 그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와 더불어서 필요하면 퍼포먼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지난번 저번 주에 제가 못다한 이 시사 논평을 지금 일단 이걸 그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예.